개별 사안으로 가보면은 네. 검찰청 폐지와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찬성하는 응답이 57%, 부정평가하는 응답이 35%로 무려 22%포인트 차이나 나는 거기 때문에 네. 상당수의 여론은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소 분리, 특히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이 만들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의 정점이 있었던 게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한마디로 검찰공화국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 민낯을 우리가 다 느낀 거야. 네. 그리고 그것을 계엄, 내란, 탄핵까지 다 거쳐가면서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특검 수사를 통해서 하나씩 진실이 규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은 아직 손도 안 댔어. 사실 검찰이 어떻게 내란 과정에 관여했는지, 김건희 관련된 여러 수사에 대해서 눈 감고 어떻게 봐주기 했는지, 직무유기했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은 하지만 하나씩 앞으로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 그렇게 관여했던 사람들 지금 특검법 상에서 다 조사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뽑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 오늘도 당장 김건희 특검에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플러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인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기본적으로 김건희한테 쉽게 그림을 선물한 혐의, 그런 의혹에 대한 혐의가 있는 것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본인이 출마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렌터카를 이제 이렇게 이용하는 과정에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수수자로서 아마 혐의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이분의 신분이 그림을 매매하는 때 시점이 바로 검사 신분에서 그런 짓을 했던 겁니다. 참. 부장검사였던 거 아니에요? 그림 심부름. 부장검사가 대통령 영부인 오빠하고 친하게 지냈다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 부장검사가 그림을 건넸다? 근데 제가 볼 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했다는 얘기는 자금 출처를 찾았다는 얘기로 보여요. 그림은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의유를 했대요. 얘기 들어봤더니. 그러니까 네. 그 부장검사가 이런 관계들을 영부인 일가하고 맺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조직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전직 검찰총장이 갑자기 대통령으로 직행하는 것도 진짜 어이가 없어 죽을 지경인데 부장검사라는 자들이 이렇게 하고 검찰 출신 검사들이 전부 다 정부 요직에 다 박혀가지고 들어가고 그럼 우리가 검찰 정권 검사 정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겨레 이재성 논설위원이 칼럼 쓴 걸 보니까 검찰 당이야 아예 내란 숙주야 검찰은. 내란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겠어요. 검찰이 봐주기 했으니까. 그렇죠. 그거 뒷배 믿고 대통령이 나 뭐 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 일가한테 그 청와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수사 제대로 안 하고 그런 걸 하다가 결국은 자기네들이 의회 다수당을 정하지 못하니까 이건 특검이 들어올 것 같아. 이러다 보니까 더 궁지로 들어가 버려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결국은 뭐 내란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검찰을 그러니까 검찰한테 수사권 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검사가 이제 공익의 대변자고 보면 이제 김건희 일가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비위를 저질렀는지를 김상민은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본인의 청탁을 하려고 했던 거였고 공익의 대변자면 이런 비리를 적발에 잡을 생각은 안 하고 결탁을 해서 자기 잘 될 생각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사를 견제할 수 있는 그 기구가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유일하게 생긴 게 공수처였거든. 근데 그 공수처 내에도 친윤 검사들이 엄청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감시가 안 돼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됐잖아요. 공수처 작동이 안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수사권, 기소권은 분리하더라도 이 기소권만 가져도 그것도 막강한 거예요. 그럼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봐주려면 얼마든지 봐줄 수 있잖아요. 기소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권을 공수처이 가지고 있고 그건 검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검사 판사들에 대한 이 감시 견제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가진 이 공수처가 상당 기간 존재해야 하고 저는 지금보다 힘이 세지 한다고 봅니다. 인력 늘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엄청 인상적이었던 여검사의 게시판 글이 있었는데 이문정 검사에게 검찰개혁 관련해서 공개 토론을 요청했던 맞아요. 일대일 토론하자고. 그동안 찍소리도 못 하다가. 약간 조롱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 검사가 과거에 그 부정선거가 40%나 믿고 있다. 이거 아주 심각하다.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아니
그런 사람들의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검사였다라는 맞아요. 게 맞아요. 약간 굉장히 아니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검찰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은 그 의도적인 방기인지 일부러 그랬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오늘 건진법사의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가 돼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전성배 씨가 당시에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 씨에게 2022년 3월 23일에 만난 자리인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에 있을 때부터 인연이 되게 잘 알고 있고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유명 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 여기가 중요한데 앞으로 통일교가 검찰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이런 사람들을 버젓이 냅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 검찰은 한통속이다.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검사한테 배당될지 모르잖아. 그 사건이. 근데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알아서. 컨트롤 할 수 있어. 이 자신감을 표현한 거거든.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검찰이 사이비 종교랑 결탁해가지고 이렇게 뒤를 아니 그리고 봐줘요? 이런 말만 하고 쉽게 얘기해서 말뻥만 쳤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 고문 자리를 달라고 하고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3천만 원까지 받았대요. 전성배 개인도 챙겼대요 보니까. 어이가 없는 짓을 계속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 개혁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검찰이 조직 문화도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조직 자체가 뭔가 권한을 잘못 갖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을 기소하고 수사 분리해야 하는 게 왜 꼭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네.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한테 어떻게 수사권을 그대로 맡겨놓을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 들고요. 그 전성배라는 사람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 드는데요. 이 사람이 정치인들하고도 엄청나게 관계가 많았고 기업인들도 이 사람한테 그렇게 가가지고 넙죽넙죽 뭘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뭐랄까 종교도 막 초월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네. 대한민국 도대체 힘 있고 빽 있고 이런 사람들은 에휴. 권력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살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또 앉아가지고 흔들고 난 다음에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그거 말 따라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니까 네. 그나마 말 나오는 사람 중에 천공이 요즘에 가만히 있어. 거긴 수사도 안 이루어져. 제일 깨끗해 성공이 보니까 걸리는 게 없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움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거침없이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건진법사는 초기에 이미 언론에 한번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뭐 경고한다는 그렇죠. 얘기도 나왔어. 대통령실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아랑곳하지 않게. 자기들이 그걸 하고 얼마나 놀랬을까?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 후보자에 대해서 과학적인 컨설팅을 해주는 분이고 예. 이런 그 건진법사 이런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선거판이 벌어지면 점보죠 점. 돈 받고 점 보고 이렇게 될 하는 만한 건데 상인가. 뭐 세상의 이런 거 청기를 다 알기 때문에 아니 실제로 그런 과학적인 컨설팅 외의 일들을 만약에 의탁하는 정치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건진법사나 명태균 뭐 이런 사람들한테 만약에 그런 걸 의존했다면 그거를 뭐 통찰력은 예를 들면 명태균이 약간 있는 것 같긴 한데 메시지 능력이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건진은 그런 능력 저는 없다고 보고 다만 끈이 있는 거지. 내가 공천에 유리하게 해줄 수 있는 위에 권력자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국민의힘 쪽은 약간 그런 게 통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네. 근데 민주당 쪽은 택도 없는 얘기거든요. 어떤 공천 누레에 의해서 엄격하게 경선을 치러서 이루어지거든요.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사실 민주당 쪽은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되는 경선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컨설팅 할 때 여론조사해서 뭐가 취약하고 네가 강점이 뭐고 부족한 게 뭐냐. 왜냐하면 선거는 옳고 그름을 다투는 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국민 마음을 누가 얻느냐의 싸움이잖아요. 국민 인식과의 싸움이거든.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잘 분석을 해서 개선점을 내고 캠페인을 어떻게 전개할 건가 이런 자문을 하는 것이지 무슨 어디 가라 뭐 누구를 만나라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은 김건희의 인식을 파악하는데 혈안이 된 거 그렇지. 아닙니까? 그렇죠. 후보들이 그렇죠. 예. 김건희와 윤석열의 인식을 파악한 국민의 인식이 아니고 그렇죠? 김건희한테 명품 목걸이 갖다 주면 뭐 얻을 수 있어라고 하는 소문이 자기들끼리는 다 퍼졌겠지.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갖다 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뭐 하나씩 받아갔던 거지. 근데 이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에 연장선에서 얘기를 하면은 저는 토양이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네, 예. 왜냐하면 정치인을 대선 후보나 자기들이 만들지 못하니까 외부에서 데리고 오잖아요. 네.
점 봐가지고 사람 데리고 오듯이 저 사람이 대통령감이야 아니야 그러고 대통령감이야 그럼 같이 줄 서가지고 밑에서부터 바닥에서 거울 놓는 정치인이 아니라 갑자기 외부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대선 후보를 만드는 게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도 사실 그런 사람이었던 네, 거고 그 다음에 뭐 박근혜도 역시 7인회라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박정희 신화 그 후광 업으면 우리 될 것 같아. 정치 공학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끌어가지고 그 자리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가능한 거예요. 그 정점에 윤석열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검사 출신이 뭐 느닷없이 스타가 됐다고 해가지고 자기네가 자기 정치인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데리고 오니까 거기에 그 딸려온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요. 법사도 네. 딸려오고 도사도 딸려오고 다 딸려와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을 겪으면서 유권자의 눈높이가 이제 달라집니다. 나중에 맞아요. 보십시오. 차기 대통령 선거 때 보면 이제 어려울 분명히 것 같네. 드러날 텐데 네. 눈높이가 높아져. 그러니까 이제 리더하면 이 정도의 능력은 돼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보니까 네. 정책에 대해서 훤히 맞아. 꿰뚫고 있고 행정이 중요한 것 같아. 그렇지. 행정가. 행정도 잘 알아야 할 것 같고 리더십도 있어야 할 거고 혁신 의지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뭐 유연해야 이런 조건이 따져봤을 때 괜찮은 사람이 있나 이렇게 찾아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꽤 없어. 많을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차기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한테 커다란 숙제를 던져준 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야,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던 분들한테 자포자기 심정을 알선사하는 그런 분이 아닐까 싶은데. 김성환 평론가 그래서 포기한 거죠 지금 차기 대선을. 뭘 뛰었다가 갑자기 땅바닥에 던져버리는 왜 그러세요 진짜. 근데 대한민국은 전 세계 지금 성향을 보더라도 천운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일본도 봐봐요. 트럼프 봐봐요. 여러 나라가 되게 극우화돼 가는데 우리나라만 진짜 그나마 제대로 된 민주주의 대통령이잖아요. 틀내에서, 네. 근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검찰, 뭐 통일교, 신천지 이런 문제 많은 거 우리 다 알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제대로 그럼 이들을 처벌하고 해체하고 거기까지 갈 것인가? 그거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